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의사 김준호입니다. 50년째 남성 건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탓이라며 그냥 참고 계신 중요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발기가 되지 않나요? 화장실에 가도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잔뇨감이 있으신가요? 밤중에 자주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설치시나요? 그냥 나이 든 증상이니 참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몸속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기능 붕괴의 신호입니다. 72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화장실 가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더니 결국 소변을 보기 위해 20분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이라며 약을 주고 심하면 수술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박영수 할아버지가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을 3일 동안만 실천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소변 시간이 20분에서 5분으로 줄었습니다. 2주 후에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5회에서 2회로 감소했고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40년 만에 아침 발기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 2주 만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약물이나 수술 없이도 전립선 건강을 되찾고 남성으로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방법은 비용도 들지 않고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입니다. 제가 50년간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며 발견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약을 처방하고 수술을 권하는 병원에서는 결코 알려주지 않는 비밀입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고민과 증상을 남겨주세요. 어떤 부위가 불편하신지,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있으셨는지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실 방법을 실천해 보겠다는 다짐도 함께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기는 행동이 실천의 첫걸음입니다. 우리 뇌는 공개적인 약속을 하면 그것을 지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목표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42% 더 높은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회복 여정을 댓글로 함께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을 되찾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립선 건강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원인부터 해결 방법, 그리고 실제 효과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75세 박상철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소변을 보려면 힘을 줘야 했고 다 봤다고 생각해도 항상 몇 방울이 더 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70대 초반에는 밤에 1에서 2번 정도 화장실에 가던 것이 75세가 되자 3에서 4번으로 늘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니 낮에도 피곤하고 짜증이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노인들이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박상철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증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77세가 되자 갑자기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화장실에 도착하기 전에 속옷이 젖는 일도 생겼고 외출할 때마다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부부 관계였습니다. 점차 발기가 어려워지고 성욕도 감소했습니다. 아내와의 친밀한 시간도 사라졌고 이것이 우울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남자로서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내 앞에서 부끄러웠고 제 자신이 쓸모없게 느껴졌습니다. 박상철 할아버지는 눈물을 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를 권했고 약을 먹으면 증상이 조금 나아졌지만 부작용도 따라왔습니다. 어지럼증이 생겼고 입이 마르고 더 심한 발기부전이 나타났습니다. 약을 먹으면 소변은 조금 나아지지만 다른 문제가 생기니 결국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수술을 권유받았는데 나이도 많고 수술 후 부작용이 걱정되어 망설이고 있었죠.
이런 상황은 박상철 할아버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65세 이상 남성의 80%가 전립선 비대 증상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30%는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을 정도로 증상이 심각합니다. 68세 이만수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변 줄기가 약해지더니 나중에는 소변을 볼 때마다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전립선염 진단을 받고 항생제를 복용했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82세 강병호 할아버지는 더 심각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심해져서 결국 돈역관을 삽입해야 했습니다. 매일 돈역관을 다루는 불편함과 감염 위험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두렵고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립선 문제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아니라 특정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해결하면 증상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전립선 문제의 진짜 원인, 의학계에서 잘 알려주지 않는 핵심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립선 문제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많은 의사들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 50년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문제의 핵심 원인은 바로 정액 정체입니다. 우리 몸에서 전립선의 역할은 정액의 약 30%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전립선액은 정자의 생존과 이동에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정기적인 성생활이나 자연적인 방출을 통해 전립선액이 규칙적으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성생활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전립선액의 배출 빈도도 감소합니다. 문제는 전립선은 계속해서 액을 생산한다는 점입니다. 이 액이 배출되지 않으면 전립선 내에 고여 있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지고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전립선 비대와 염증의 시작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2016년 연구에 따르면 월 21회 이상 정액을 배출하는 남성은 월 7회 미만인 남성에 비해 전립선 질환 위험이 33% 낮았습니다. 이는 정액 배출 빈도와 전립선 건강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시드니 대학교의 연구진은 10년간 2,338명의 남성을 추적 관찰한 결과 규칙적으로 정액을 배출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 발생률이 22%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김 선생님, 나이가 들면 성욕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파트너와의 성관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관리를 통한 정액 배출도 전립선 건강에 똑같은 효과를 줍니다. 미국 비뇨기과학회는 규칙적인 자기 관리가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 2에서 3회 정도의 정액 배출이 전립선 건강에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정액 정체가 단순히 전립선 비대만이 아닌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빈뇨, 야간뇨, 잔뇨감, 요절박 등의 배뇨, 장애와 발기부전까지 모두 정액 정체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78세 이정훈 할아버지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정훈 할아버지는 10년 동안 전립선 약을 복용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정기적인 자기 관리를 시작한 지 3주 만에 야간 빈뇨가 사회에서 1회로 줄었고 소변 줄기가 강해졌습니다. 약으로 1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단 3주 만에 나아지니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이정훈 할아버지의 소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액 정체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적절한 관리와 습관을 통해 얼마든지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전통의학에서도 이미 2000년 전부터 정기적인 정액 배출이 남성 건강에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도교의 건강법에서는 남성의 정기를 귀한 보물로 여기면서도 정체되지 않게 순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전립선 문제의 진짜 원인을 아셨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자기 관리의 의학적 재해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위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것을 부끄러운 것, 숨겨야 하는 것으로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그 생각을 바꿔보셨으면 합니다. 자기 관리, 즉 자위는 부끄러운 행동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의학적 처방입니다. 특히 고령의 남성에게는 더욱 중요한 건강 습관입니다. 미국 비뇨기과학회는 정기적인 자기 관리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즐거움이 아닌 의학적으로 인정받은 건강관리법이라는 의미입니다. 65세 이상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주 2회 이상 자기 관리를 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전립선 비대증 발생률이 47% 낮았습니다. 이는 자기 관리가 단순한 쾌락이 아닌 건강을 위한 행위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결과입니다. 76세 최병철 할아버지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 나이에 그런 것을 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립선 문제로 오랫동안 고생하던 중 용기를 내어 시도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2주 후에는 밤에 일어나는 횟수가 줄었고 한개월 후에는 아침 발기가 돌아왔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되었고요. 최병철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냥 양치질이나 운동처럼 건강을 위한 일상으로 여깁니다. 덕분에 이렇게 건강을 되찾았으니까요. 자기 관리의 효과는 전립선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자기 관리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건강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줍니다. 이는 전립선 비대에 영향을 미치는 염증 수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도파민과 엔도르핀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 기분을 좋게 만들고 우울감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자기 관리 후 10분 동안 도파민 수치가 일시적으로 100%까지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골반 근육을 강화시켜 배뇨 조절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요실금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넷째,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전립선은 세균 감염에 취약한 기관이므로 이는 매우 중요한 효과입니다. 다섯째, 전립선에게 순환을 촉진하여 전립선 내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자기 관리를 해야 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주 2에서 3회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정도 빈도면 전립선에게 정체를 방지하면서도 지나친 피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성욕이 줄어들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 관리는 반드시 성적 욕구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위한 습관으로 정기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1세 박중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욕구가 없어서 어려웠지만 건강을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이번 목요일과 일요일에 꼭 실천합니다. 덕분에 15년 만에 약을 끊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더 효과적인 자기 관리 방법, 전립선 활력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일반적인 자기 관리보다 전립선 건강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전립선 활력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한 자기 관리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립선 건강을 개선하는 특별한 테크닉입니다. 먼저 준비물은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 그리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 15에서 2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윤활제를 준비하시면 더 좋습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수용성 젤이나 오일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환경 준비입니다. 방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문을 잠그고 전화나 TV 등 방해 요소를 차단하세요. 편안한 의자나 침대에 앉거나 누우세요. 반신욕 후에 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더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을 버리고 이것이 건강을 위한 의학적 처방임을 기억하세요. 깊고 천천히 호흡하며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시간을 가지세요. 세 번째 단계는 충분한 시간 확보입니다. 최소 15분 이상 시간을 확보하세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진행할수록 전립선 자극 효과가 높아집니다. 이제 본격적인 테크닉에 들어갈게요. 일반적인 자기 관리와 전립선 활력법의 큰 차이점은 바로 전립선 직접 자극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기 뿌리 부분과 회음부 사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전립선이 위치한 곳과 가장 가까운 외부 지점입니다. 엄지와 검지로 성기 뿌리 부분을 부드럽게 쥐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회음부 쪽으로 압박하듯 마사지하세요. 이 동작을 천천히 반복하면 전립선을 직접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회음부, 즉 음낭과 항문 사이 부분을 중지나 검지로 가볍게 압박하며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부분은 전립선과 가장 가까운 외부 지점으로 여기를 자극하면 전립선에게 순환이 촉진됩니다. 69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통해 놀라운 효과를 보셨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효과가 미미했는데 회음부 마사지를 추가하니 소변 줄기가 확연히 강해졌습니다. 2주 만에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또 하나 중요한 테크닉은 멈춤과 재개 방식입니다. 정액 배출이 임박했다고 느껴지면 자극을 멈추고 30초에서 1분간 휴식한 후 다시 시작하세요. 이 과정을 2에서 3회 반복한 후에 최종적으로 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은 전립선 근육을 더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전립선에게 생산과 배출을 최대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무거운 물건을 들었다 내렸다 반복하는 근력 운동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전립선 활력법을 실천할 때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누운 자세보다는 앉은 자세나 반쯤 기대앉은 자세가 더 효과적입니다. 이 자세는 골반 근육에 더 많은 혈액을 공급하고 전립선 부위의 압력을 줄여줍니다. 73세 정민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누워서 했는데 앉은 자세로 바꾸니 효과가 2배는 좋아졌어요. 특히 소변 후 남는 잔뇨감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이 활력법은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하면 피로감이 생길 수 있고 너무 드물게 하면 정체 현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후에는 반드시 따뜻한 물을 한 잔 250ml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신체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고 전립선액 생성에 필요한 수분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2주에서 4주 사이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생생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립선 활력법을 통해 실제로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생생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은 모두 제가 직접 만나고 상담해 드린 실제 환자분들입니다. 71세 강병호 할아버지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복용해도 효과가 미미했고 결국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부작용이 걱정되어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전립선 활력법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 2주는 큰 변화를 못 느꼈지만 3주차부터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5회에서 2회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아침 발기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강병호 할아버지는 3개월 후에는
전립선 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고 부부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건강검진에서도 전립선 크기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68세 이만수 할아버지의 사례도 인상적입니다. 이만수 할아버지는 전립선염으로 고생하며 배뇨시 통증과 잦은 요로 감염에 시달렸습니다. 항생제를 복용하면 일시적으로 나아졌다가 다시 재발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전립선 활력법을 시작한 지 한 개월 만에 배뇨시 통증이 사라졌고 4개월 후에는 요로 감염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변화도 있었습니다. 우울감이 많이 나아진 것이 가장 큰 변화였어요. 건강 문제로 우울했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대됩니다. 활력이 생기니 가족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고요. 79세 박종현 할아버지의 사례는 더욱 놀랍습니다. 전립선암 수술 후 요실금으로 고생하던 중 의료진에게서 나이를 생각하면 그냥 기저귀를 사용하는 것이 편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립선 활력법과 골반 근육 운동을 병행한 결과 5개월 만에 요실금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기저귀 없이 외출이 가능해졌고 자신감도 되찾았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놀랐어요. 제 나이에 이런 회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나 봐요. 저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만난 가장 고령의 성공 사례는 92세 김창수 할아버지입니다. 김창수 할아버지는 도뇨관을 달고 살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전립선 활력법을 비롯한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6개월 만에 스스로 배뇨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도전했고 결국 해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정말 맞더군요. 83세 정동철 할아버지는 전립선 비대 증상과 함께 만성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전립선 활력법 실천 3개월 후 전립선 증상뿐 아니라 허리 통증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골반 근육의 긴장이 허리 통증의 원인 중 하나였어요. 전립선 활력법이 골반 근육을 이완시키면서 허리 통증도 함께 나아진 거죠. 이제는 골프도 다시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5세 최영준 할아버지의 경우 10년 넘게 복용하던 고혈압 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립선 활력법을 통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면서 자연스럽게 혈압도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무슨 변화가 있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전립선 활력법이 전체적인 건강에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습니다. 이처럼 전립선 활력법은 단순히 전립선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방법이 왜 전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그 5가지 주요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립선 활력법의 놀라운 점은 전립선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다양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5가지 주요 건강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전립선 활력법을 하는 동안 골반 부위에 혈액이 집중되고 이는 주변 조직과 기관의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성적 활동은 심장 박동수를 일시적으로 높여 유산소 운동과 유사한 효과를 줍니다. 69세 이상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립선 활력법을 시작한 후 손발이 차가웠던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측정해 보니 말초 혈액순환이 20% 정도 개선되었다고 하더군요.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규칙적인 성적 활동을 하는 65세 이상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고혈압 발생률이 17% 낮았습니다. 둘째, 기분 개선과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전립선 활력법 중에는 도파민, 엔도르핀, 옥시토신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77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전립선 활력법을 시작한 후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약의 도움 없이도 우울한 기분이 크게 나아졌어요. 아내도 제가 훨씬 밝아졌다고 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적 활동 후에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최대 5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전립선 염증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수면의 질이 개선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는 문제로 고생하시는데 전립선 활력법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 활동 후에는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편안한 졸음을 유도합니다. 또한 엔도르핀 분비로 몸이 이완되어 더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73세 정동호 할아버지는 30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했는데 전립선 활력법 후에는 약 없이도 7시간을 깊게 잘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규칙적인 성적 활동은 면역글로 불린 어와 같은 면역 물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감기나 독감과 같은 일반적인 감염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연구에 따르면 주 1에서 2의 성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면역글로 불린 A 수치가 30% 높았습니다. 이는 호흡기 감염 위험을 크게 낮추는 수준입니다. 81세 박영철 할아버지는 매년 2에서 3번씩 감기로 고생했는데 전립선 활력법을 시작한 후 1년 동안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정말 달라졌어요. 주변에서 다들 감기로 고생할 때도 저는 끄떡없었습니다. 다섯째, 골반저 근육이 강화됩니다. 전립선 활력법 중에는 골반저 근육이 자연스럽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이는 마치 케겔 운동과 같은 효과를 주어 요실금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골반저 근육의 강화는 허리 통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골반저 근육은 척추의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75세 이정수 할아버지는 요실금으로 고생하던 중 전립선 활력법과 함께 간단한 골반저 근육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3개월 후 요실금 증상이 90% 이상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외출할 때 패드를 챙길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이토록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처럼 전립선 활력법은 단순히 전립선 건강만이 아닌 전신 건강에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줍니다. 약물이나 수술 없이도 자연스럽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여러분이 직면한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평생 약과 수술에 의존할 것인가?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십니다. 그 선택은 다름 아닌 지금 전립선 활력법을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평생 약과 수술에 의존할 것인가입니다. 약과 수술이 불필요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심각한 상황에서는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특히 초기나 중기 증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자연적인 방법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의 경우 장기간 사용 시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지러움, 피로감, 성기능 감소, 심지어 우울증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약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일시적인 증상 완화에 그칩니다. 수술의 경우는 어떨까요? 물론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수술 후 요실금이나 발기부전과 같은 부작용 위험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전립선 수술을 받은 환자의 약 60%가 수술 후 1년 이내에 다양한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반면 전립선 활력법은 어떤가요? 비용이 들지 않고 부작용이 없으며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약이나 수술과 달리 전신 건강에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줍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들 중 약이나 수술 대신 전립선 활력법을 선택한 분들은 대부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최소한 시도해 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76세 장민철 할아버지는 전립선 수술을 앞두고 계셨는데 수술 전 8주 동안 전립선 활력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증상이 크게 개선되어 결국 수술이 불필요해졌고 이제는 약 없이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수술 날짜를 잡았다가 취소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더 이상 수술이 필요 없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수술을 피할 수 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전립선 건강은 단순히 소변을 잘 보는 문제를 넘어 여러분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잦은 화장실 방문으로 잠을 설치고 외출 시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는 습관, 그리고 부부 관계의 단절까지.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의 일상과 행복을 얼마나 침해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변화를 시작한다면 이런 문제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은 빠르면 2주, 늦어도 2개월 이내에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받는 질문이 있는데요. 첫째, 나이가 많은데도 효과가 있을까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만난 가장 고령 환자는 92세셨는데 그분도 놀라운 개선을 경험하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둘째, 약을 먹으면서 해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처음에는 약과 병행하다가 증상이 개선되면 의사와 상담하여 약의 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일주일에 2에서 3회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자주 하면 피로감이 생길 수 있고 너무 드물게 하면 정체 현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년기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립선 문제로 인해 일상의 즐거움과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말했습니다. 정액은 쌓아두지 말고 밀어내라고요. 현대의학도 이제야 그 지혜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어떤 습관을 시작하실지, 노후 생활에서 무엇을 개선하고 싶은지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관절 통증 없이 활기차게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